예, 남북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마주서서 악수를 하는 역사적 순간이 어제 현실화됐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네, 교착 상태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다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숨가쁘게 돌아간 하루였는데요.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어제 하루 평화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역사적인 장면부터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a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If Your Excellency I'm take okay a with step it. forward, you will be the I'd be first very U.S. president to proud. cross I'd be this very line. proud to do that. Okay, let's do it. Come on.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예, 어제 저도 저 시간을 같이 방송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보죠. 예. 글쎄요, 제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한편의 이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도 이 북미 양 정상이 이 분단의 상징 군사 예. 분계선을 서로 오갔잖아요. 또 이제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남북미 세 정상이 예. 또 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이러한 드라마가 북미 정상 간의 상봉 그리고 환담, 회담 또 남북미 세 정상의 포용, 호응 이런 거 봤을 때 이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 속에서 과거 같으면은 이 일종의 대립과 대결의 드라마가 많았다면 이번에는 평화의 드라마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지난 하노이 회담의 노딜 네. 합의 불발됐잖아요. 그 이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상당 부분 일종의 교착 국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각본 없는 드라마 속에서 이 한반도의 교착 국면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점이 마련됐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각본 없는 드라마의 주연들이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안부터 성사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연 성사를 할 것이냐, 나올 것이냐, 어제 오전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물론 지난 4월 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예. 미국의 셈법 바꾸는 거 그것을 요구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리겠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빠르게 성사될 필요성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를 할까요? 이런 것을 볼 때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해가지고 북중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 정상의 만남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인가 좀 고민한 찰나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위터에 날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랐을 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북미 정상의 만남에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인 것 같아요. 그 선상에서 저는 그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려면은 경호라든지 어전이라든지 이런 네. 실무 관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보면은 소위 말 각본 없는 드라마 속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4월이랄까요? 이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또 그리고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보면은 그 어전이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좀 혼란스러운 이것이 어찌 보면은 예. 각본 없는 드라마 속에서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하나의 느낌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 이런 그 각본 없는 드라마에 나오게 된 배경은 네. 그래도 나름대로
실리를 할까요? 이런 것도 계산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일 때 북미 간의 대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북미 간의 양 정상의 만남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목표하고 있는 주민생활 향상 또 그리고 경제 발전 이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참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한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일각에서 어제의 상황을 두고 이제 뭐 세기의 쇼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에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교착 상태였던 북핵 협상의 전기를 마련을 했다는 정반대 평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판문점 회동을 둘러싸고 남북미 정상, 이 세 정상의 이해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뭐 이 판단의 기준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세계 쇼 뭐 좋습니다. 그 쇼도 이 한반도의 이런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기쁨을 주면 그 쇼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 지금 이제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이 속에서 만남의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틀 봤을 때 이번 그 쇼 만남의 주인공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고 예. 우리 조연이라고 보통 그러지요. 예. 이 드라마에서 네. 이 주연 조연이기 때문에 조연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빠뜨릴 수 없는 분이 시진핑 주석이다. 어쩌면은 이 네 분 정상 모두가 나름대로 신뢰를 챙겼다. 저는 그걸 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신뢰를 챙겼다라는 예. 측면에서 볼 때 네. 지금 문제 이 대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장선상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그 시간대에 보면은 미국의 민주당 지금 이제 대선 이에 대해서 상 토론을 할까요? 이런 것이 일어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의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 이슈가 모든 언론에 장식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 덕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덕이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로 결단을 내리는데 네. 이것을 언제 나갈 것인가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줬잖아요. 이 명분 이 또한 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리더 일종의 지도자로서 이 세계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 적어도 지도자로서 똑같은 반열이라고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제 보면은 이번 만남에 있어서는 북미 정상이 주연이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직관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니까 한반도의 지금 이제 교착 국면을 이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의 불실살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전에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도 제안했고 예. 또 이 오사카 G20 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초청했다 아닙니까? 예. 이런 선상에서 지금 이제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조연출의 역할도 충분했다. 네. 이런 분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도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한 결과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세하게 설명했잖아요. 예. 그 설명하고 나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은 G2 국가의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체면의 손상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브리핑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곧장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체면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좀 서열을 따지기는 좀 뭐 합니다만어도 네. 실리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챙겼고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 예. 세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 시진핑 주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진정성과 서로의 의지 또 신뢰도 확인한 자리였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제 뭐 2분만 악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1시간가량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 발언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예.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오늘 날짜 노동신문에 상세하게 좀 이 보도를 했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양 정상의 신뢰가 확인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합니까?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 이것도 확인된 것이죠. 또 구체적인 회담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특히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 새로운 북미 간의 수립에 있어가지고 아마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서로 입장 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했을 거고 그 입장에 있어가지고 장애 요소가 뭐고 기회 요소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했고 그 결과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 정상 이런 만남 속에서 한 2, 3주 후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예. 또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아마 포괄적인 합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볼 때 앞으로 북미 실무자 간에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4가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뭡니까?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 네 번째로는 유해 송환과 관련된 이 인도주의전 합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싱가포르 합의가 총론적인 합의였다면 4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걸 이끌기 위한 실무회담에서 핵심적인 어제는 이러한 총론적인 회담을 좀 강론적인 소위 말해 살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실무협상 얘기하시고 좀 질문을 당겨서 드려볼까 싶은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라인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 협상팀의 면모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최선희 부상과 이용호 외무상 이렇게 좀 라인업이 잡힐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대미 협상 라인업을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1시간 동안 진행된 북미 이 단독 회담이죠. 거기에 예. 배석자가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었고 예. 이 북한은 이용호 외상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북미 간의 고위급에 대해서는 아마 이용호와 폼페이오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실무 협상팀에 있어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잖아요. 이 비건, 예. 비건이고 아마 이 북한에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이 94년도에 제네바 합의할 때 그 당시에 북한은 그 외무성 부상, 이 강석주가 핵심이었고 예. 이 미국은 갈루치, 이 사람은 차관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차관보 대 부상 간에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실무팀에서 가지고 최선희는 지금 국무위원이고 또 지금 이제 이 국무위원으로서 보면 좀 장관급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외무성 제1부상이지만 그런데 이 비건의 지금 보면은 일종의 차관 보호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비건에 대해서 조금 직위를 객상시켜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차관보에서 차관급 정도 객상시켜 가지고 이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과 카운터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협상단이 꾸려지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핵심 의제가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글쎄요, 이 실무 협상이 과연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그렇죠.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줄곧 지적이 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제가 종합 말씀드린 대로 실무회담에서 핵심적인 것은 싱가포르 합의사항 4가지 여기에 예. 대해서 각각 살을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완전한 비핵화 대 상조치입니다. 예. 이것은 이미 그 하노이 회담에서 뭐랄까 합의 노딜의 요인이 드러났잖아요. 네. 일례로 미국은 지금은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예. 그 플러스 알파는 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주에 북한은 대북 제재 5개 해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이것을 너무 들고 나 보니까 너무 북한이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 제재 해제 이야기 안 하겠다. 체제 보장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지 대북 제재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북미 간에 나름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영변 핵 단지 외에 플러스 알파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포괄적으로 합의하느냐 예.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이 한두 번의 실무회담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밖으로는 신뢰에 따르지만 실제 합의에 있어서는 좀 불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확실히 보장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또 뭐냐 하면은 북미 간에 예를 들어 플러스 알파 관련해 가지고 북한이 양보를 한다면은 미국은 더 요구할 것이죠. 왜냐하면 플러스 알파에 관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가지고 모든 핵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 에 물질, 예. 무기 다 포함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동결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으면 그래 동결을 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거 다 밝혀라.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동결만 되겠지 다 신고를 했다면 우리의 그 안보 관련된 것을 다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들고 나온 것이 단계적인 합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러한 것을 북미 정상이 모두 잘 알고 실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역지사지의 자세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창조적인 네.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아마 좀 나름대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합의문이 도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겠지만 실무 협상이 가속화 일단 됐고 이루어지면서 포괄적 합의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적절한 시기를 어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시라 초청을 했고 김 위원장이 언제든 원할 때 갈 것이라고도 답했다고 전했는데 만약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며 또 언제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판문점에서 이 북미 주 정상이 이것이 그 회담의 성격할 때 3차라면 이제 앞으로는 4차가 되겠죠. 4차 같으면 어제를 3채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회담 시간이 1시간 정도 됐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예.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특히 북한은 상봉, 환담, 회담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3차 회담으로 불러도 네.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앞으로 한다면 4차 회담인데 4차 회담이 평양에서 할지 네. 아니면 워싱턴에 할지 또 아니면 판문점 한번 더 할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초청해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것은 어찌 보면 외교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북미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충분하게 실무회담에서 이 강론적인 살을 붙이는 것을 잘 하면은 충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수도 있고 예.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워싱턴을 갈 수 있고 막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큰 틀에서 북미 간에 적어도 새로운 관계 수립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연락사무소 질환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좀 더 가시권에 들어가야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어렵게 이제 모든 것들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충분하게 빛난 조연 역할을 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런 조연 속에서 어제 남북 정상 간에 포옹을 했지만 네. 회담은 없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충분히 앞을 내다봤을 겁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 반드시 남북 대화도 따라 재개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할 생각할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고. 서두르지 않았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는 중재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재자는 표현보다도 촉진자, 당사자로서 좀 더 역할을 강할 것이 보고 그 속에서 아마 조만간에 남북 간에 대화하고 또 한미 간에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바라는 것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도 촉진시키면서 예. 또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면서도 평화 협력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개성공단 재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북한의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영구 폐기 영구폐기. 또 이 북한에서 5개는 이 미국에서 5개 제재 해제는 아니더라도 한 예. 2개 정도 한다면 거기에 개성공단 건강장성단을 끼워서 하는 이러한 해법 속에서 뭐 남북미 삼국 간 어느 정도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선상에서 우리 정부도 고민하고 예.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DMZ 남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